금전거래를 놓고 벌어지는 소갈이 대표용 5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아, 네. 이거 안 넘겨놨구나. 네. 예. 그래서 자. 이거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 돈 빌리고 나몰라를 하는 경우 진짜 그래요. 속상할 것 네.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실게요. 오랜 고향 친구인 왕대박 나소심 씨. 그런데 내가 요즘 사업이 힘들어져서 돈 좀 빌려줘라. 2천만 원만 빌려줘. 2천만 원? 그래. 내가 딱 한 달만 쓰고 꼭 갚을게. 어? 잠깐만. 어느 날 왕대박 씨는 딱 한 달만 쓰겠다며 급히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데요. 결국 나소심 씨는 차용증도 없이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왕대박 씨. 여보, 당신 혹시 몰래 통장에서 2천만 원 빼갔어? 그게 그 대박이란 친구 알지? 그 친구가 돈이 하도 급하다 그랬어. 뭐? 그럼 나 몰래 2천만 원을 꿔준 거야? 당장 가서 그 돈 받아와. 그 돈 받아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어휴, 이 왼수야. 결국 아내에게 들킨 나소심 씨.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데요. 내가 진짜 한서 못 살아 정말. 한편 왕대박 씨. 가만있어. 전화 좀 받고 와. 소심이냐?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야, 너 내 돈 어떻게 됐냐? 어? 소식했잖아. 누가 네 돈 띄먹기도 하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임마. 아이, 끊어. 아이, 자식이 정말. 이 자식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다음 날 누구세요? 야, 이 자식아. 내 돈 언제 줄 거야? 야, 나 없는데 어떻게 자식아? 그리고 있으면 갚을 거 아니야. 좀 기다려, 임마. 이 자식이 아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왕대박 씨. 과연 나소심 씨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런 건 뭐 금전거래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겪는 사례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중요한 게요. 차용증을 안 써놨잖아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그 차용증을 꼭 써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네. 돈 빌려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걸 돈 빌려준 걸 입증하면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용증이라는 그 한 장짜리 문서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자도 붙여서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뭐 내가 언제 빌렸느냐, 그렇지. 내가 언제 갚기로 했느냐, 이자가 왜 붙느냐 이런 그 뻔뻔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차용증을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럴 때는 서로 뭐 문자나 메시지로 뭐 언제 얼마를 빌려서 언제 갚기로 했다. 이런 거 좀 남겨놓으시고요. 또 돈을 줄 때도 계좌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계좌이체 할 때 거기다 그 내역란에다가 차용금 이런 단어를 좀 써 놓으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돈을 빌려줄 때 뭐 차용증도 안 썼고 이런 계좌 내역도 없다고 네. 하면 이제는 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지금 조치를 와서. 취하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네. 돈도 현금으로 빌려줬고 계좌 내역도 없고 이런 부분이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서라도 문자나 카톡에 내가 언제 너 얼마 빌려줬는데 그때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아? 라는 문자로 꼭 남겨두시는 게 좋고 네. 또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 대화 당사자한테 서로 통화를 할 때 녹음하는 거는 합법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시는데 그 녹음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얼마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안 갚아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꼭 포함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만약에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혼자 찾아가지 마시고 옆에 누구를 하나 대동해서 그 상황을 좀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인의 역할이요. 네. 그럼 이 차용증만 이거 떡소리 나게 써놓으면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런 것도 뭐 양식이 있나요? 변호사님?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제목은 뭐 각서도 좋고 합의서도 좋고 뭐 백지에다가 그냥 쓰셔도 좋고 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수첩에 쓰시거나 뭐 공책에 써도 차용증으로서 효력은 있는데 문제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유리하냐. 일단은 누가 빌려가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뭐 아내가 빌려가는 건지 남편이 빌려가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빌려가는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언제 빌려가서 언제 갚느냐. 이거를 좀 명확히 해놓으셔야 돼요. 뭐 형편이 되면 갚겠다. 그리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안 그러니까 되죠. 언제 갚을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그때부터 안 갚으면은 뭐 이자가 붙어 나간다. 아니면은 그 갚기로 한 날까지도 뭐 이자가 붙어 나간다. 그 이자 약정을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매월 얼마, 뭐 연 몇 프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또 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차용증을 그 돈 빌려가는 사람 본인이 정상적인 의사로 자기가 썼다는 증거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차용증을 내밀면 내가 쓴 게 아니야 이럴 수가 강제로 있거든요. 썼다 막.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마지막에 그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인감 도장을 받고 인감 증명서를 차용증에 첨부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근데 또 인감 도장 요구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돈 빌려가는 쪽에서 그 차용증을 자필로 좀 쓰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필적 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장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 막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경우 있잖아요. 나무로 도장 만들어서. 파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다, 위조됐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가능하면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쓴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을 좀 확실하게 하려면은 딱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금액이 크면 더 안심이 되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 자체에 제대로 썼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공증을 하는 건 좀 이중 절차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에 사인을 제멋대로 한다든지 막도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놓으시면 상대방이 다투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를 공증하시는 것보다 굳이 공증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당사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증을 해놓으시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공증 서류를 이용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그러면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살해자의 경우는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받아는 김 변호사님. 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결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압류를 하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부동산을 먼저 하시고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은행 예금에 대해서 하시고 예금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을 때 가압류를 해놓으면 우리가 판결을 받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왕대박의 경우에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 알 수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했는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그 아파트 시세에 육박할 만큼의 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후순위로 가압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로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데 예금도 없다. 그러면 그 직장을 찾아서 직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까지. 그런데 갚을 재산이나 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이 왕대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할 돈도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릴 정도니 당연히 재산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용도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용도 사기? 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나 그냥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어디에 쓸 거니 맞아. 뭐 어느 정도만 쓸게라고 하면서 내 사용 용도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 이 사용 용도를 거짓말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왕대박 씨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그래요, 필요하니 맞아요.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 자금으로 쓰지 않고 이걸 도박에 썼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돈을 갚아라라면서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나소신과 왕대박 씨가 지금 오랜 친구 사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럴 때는 내용 증명에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돈을 안 갚아요. 이럴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퀴즈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 떼인 돈을 신속하게 받아내려면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 보기 드릴게요. 추심 3담, 신용조회, 지급명령. 어렵다. 이거 단어도 모르겠는데 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1번. 네. 추심 아닌가요, 변호사님? 추심. 아닙니다. 추심이 뭔가 돈 받는 느낌이긴 해요. 아니에요. 네, 3번 정답은 3번 지급명령입니다. 네, 지급명령은 일반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독촉 또는 전자소송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지급명령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뭐 원고, 피고부터 입력하는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 입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없다라고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법률 양식을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컴퓨터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지급명령 결정이라는 걸 발급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고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